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드라마 집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숨이 막힙니다. 화려한 날들은 한국 드라마의 고전적인 비극 전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간이식이라는 큰 사건 후에 또 다른 죽음이라는 비극이 연달아 터지면서 시청자의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전개되었죠.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것처럼요. 화려한 날들 공식 채널의 37화 예고 영상 34초. 이 영상 하나로 드라마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천천히 같이 뜯어볼게요. 병실에서 방금 수술 끝난 한호진이 엄마 고선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던지는 이 한마디. 내가 성재형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엄마는 믿어요? 오지는 담담하지만 날카롭게 말을 합니다. 한호진은 지은호의 간으로 자기가 살아났는데 그래도 엄마 고성이가 은호의 숭고한 희생, 단 이식 수술에 대한 고마운 말이나 건강 회복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아버지 회사 이야기만 합니다. 고성이는 이제 우진이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아버지 일을 도와야 돼. 네가 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어. 내 형은 사업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진은 형인 성재가 사업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과 어머니 고성희의 야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그걸 듣고 그래도 나를 살리려고 한 것은 엄마에 미치도록 지나친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살아난 건 그나마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야망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장면은 마치 영화 대부에서 마이클 콜레오네가 아버지의 야망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떠안게 된 아들의 비극. 과연 앞으로의 우진이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까요? 다음 장면, 박성재가 영라한테 전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놀라셨나 봐. 심장마비가 오셨대. 이 대사를 해석해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과 심장마비가 온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36화 엔딩에서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과 할머니 오웅래 여사가 백화점 나들이 후 택시를 타고 오다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분은 피를 많이 흘려 바로 긴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백이 중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셨어요. 병원 의사에게 어머니 조홍래 여사의 사망과 아내 김다정의 긴급수술 소식을 듣고 이상철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상철은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습니다. 이재혁은 박성재에게 이 부고를 전하자 박성재는 박용라에게도 부고 사실을 연락합니다. 장례식장. 이수빈이 영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직 안 되는데 할머니를 잃은 손녀의 절규. 세빈의 이 대사가 가슴을 찢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아직 효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자기 떠나버린 할머니에 대한 절규. 수빈은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할머니에게 너튜브 촬영한다고 바람잡아 그런 게 된 건 아닌지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는데 그게 너무나도 서럽고 서글퍼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가족의 어른이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이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의 모습,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어른들의 죽음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영라의 집, 장례식장에 가려는 영라를 고성이가 딱 가로막습니다. 네가 왜 직접 가는 고용주가 어딨어. 상류층 예법 좀 지켜. 고성이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중요한 건 신분의 차이격이라는 거예요. 직원 가족 장례식엔 조화 하나, 부조금 하나만 보내면 되지 윗사람이 일부러 갈 거 뭐 있냐는 말이죠. 하지만 이지화는 박성재 친구 동생인데 그냥 단순한 직원이 아닌데 필요에 의해 그것도 영라를 괴롭히는 지독한 스토커로부터 영라를 보호하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운전기사와 보디가드 역할을 부탁했던 사이인데도 말입니다. 이지화는 영라에게는 각별한 사이인데 그냥 선을 긋는 엄마 고성희입니다. 고성희와 영라의 이 대립은 단순한 모녀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과 인간성, 형식과 진심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기생충에서 박사장 부인이 냉정하게 선을 긋는 장면이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상류층의 위선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성인은 철저한 계급주의자입니다. 사람을 쓸모에 따라 나누고 격에 맞게 대하려는 인물이죠. 하지만 자기에게 돈 안 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냉철한 고성이의 내면, 그 차가운 본 모습은 결국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박영란은 한마디로 받아칩니다. 엄마 경우 좀 지켜요. 이 짧은 말은 박영라가 그동안 엄마에게 사육받으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에 반항하는 날카로운 다짐이 들어있어요. 엄마에게 사람이 먼저 되라는 이 말은 또한 고성이의 성질을 건드리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영라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마자 고성이는 탐정 사무실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휴대폰을 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였어. 이들 둘 한 큐에 끝내줄게. 고성이가 딸 박영나와 그 딸을 홀린 이지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거나 두 사람 모두를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탄서진이나 스카이캐슬의 김주영을 연상시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모성을 가진 악녀들이죠. 그동안 구분구분하게 사육당하던 자기 딸이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게 되자 바로 방해물로 전환시키는 이 무서운 집착. 이제 고성이는 또 새로운 방해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도 박성재의 연락을 받고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빈소에서 상주와 절을 하고 얼굴을 마주한 순간 이 지역이 아버지, 제 직장 동료예요 라고 짧게 말합니다. 순간 지은호는 아저씨라고 욱조리듯이 말을 하는데 이상철이 지 실장님께도 연락이 갔던 모양이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응대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고 지역은 은호에게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을 텐데 무리하게 왜 왔어? 은호는 얼굴 봤으니 됐어요. 조문객들 많이 오네. 나 신경 쓰지 말고 나 알아서 조금 있다가 갈게요 라고 대화를 나눕니다.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가던 지은호는 진열된 근조 화환에서 낯익은 이름을 봅니다. 순간 지은호는 전율로 몸소리치며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환장하고 몸서리쳐지는 이름 세 글자 고성이.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요? 왜 저 사람의 화환이 지역 선배 장례식장에 와 있는 거지? 마지막 장면 이지역이 카페로 가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미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카페에 도착하니 정보화가 앉아 있어요. 결혼식 날 지역을 버리고 전 남친을 찾아 떠난 황망한 신부였죠. 대체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지?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이 지역의 과거에 선택하지 말았어야 좋았을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람. 이 타이밍에 딱 터진 과거 폭탄 같은 존재. 이 전개는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 중 하나인 과거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현재를 뒤흔든다는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재벌집 막내 아들 등에서도 과거의 인물이 나타나 주인공의 현재를 위협하는 전개가 있었죠. 이제야 싹을 틔우는 지역과 은호의 사랑이 정보와는 또 어떤 방해물로 작용할까요? 설마 이제 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뱉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뱉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고성이의 비밀은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곡성과 떡밥 중에서 일부 실타래를 풀어가는 내용을 황망하고 정신없는 장례식 씬에서는 등장시킬 것 같진 않고요. 38화 이후의 지은호와 이지혁, 박영라와 이지환에게서 조각 맞추기 퍼즐처럼 하나씩 밝혀질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수빈과 박성재도 알게 되고요. 박성재 아버지 박진석과 그의 아내 악의 축인 고성이는 최후의 보루처럼 가장 늦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던전에 서식하는 최강 보스 빌런의 정체는 막판에 밝혀져야 드라마가 살거든요. 37화는 단순한 장례식 회차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뒤바뀌고 모든 캐릭터가 깨어나는 진짜 전쟁의 서막. 과연 이 파국은 어디로 향할까요? 따뜻하고 화려한 봄날, 벚꽃잎이 아름답게 휘날리던 날, 좋은 그날은 언제 또다시 와줄까요? 여러분, 장례식 신이 나오니까 티슈 챙겨놓고 본방사수 하세요.
비참하고 슬픈 날은 빨리 지나가고 진짜 화려한 날들이 무지개처럼 쫙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KBS ETV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웨이브와 넷플릭스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